첨성대를 왔습니다. 이제 우리 첨성대는 익히 알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지만 복습하고 정리하는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첨성대는 선덕여왕 때 만들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덕여왕 제위시에 첨성대를 만들었는데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이 첨성대가 뭐 하는 데 쓰였던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농사를 짓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천문을 관측했다. 또 점성술을 연구하는 데 썼다. 역법을 만드는 데 활용했을 것이다. 아니다. 그냥 단순히 농사 짓는 뭔가에 그런 활용을 했을 것이다. 뭐 용도를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미스테리한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 역사를 통해서 또 중국의 역사를 통해서나 일본의 역사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건축물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첨성대에 얽힌 과학적인 어떤 수수께끼 같은 것들을 풀어보자면 물론 이 말들도 억지로 꽤 맞췄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우연의 일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는 여기에 쓰인 돌들 아래에서부터 제일 아래에 네모난 거를 기단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서부터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이렇게 쳐서 올라가는데 모두 가운데 남쪽으로 난 창이 있습니다. 저 창이 있을 때까지가 모두 12단입니다. 그리고 창이 세 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 또 12단입니다. 그렇게 해서 1년 12개월과 그리고 24절기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쪽에 보면 상륜부 쪽에 정사각형의 모양이 보입니다. 저것이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는 이미 뭐 여러 군데에서 보고 배워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어떤 역법과 천문 관측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측이 의견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봐집니다. 물론 여기에 쓰인 돌의 개수가 약 365개 정도가 된다라든지 전체를 관측했다면 어떻게 관측했느냐 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는데 보면 12단을 넘어서 창이 남쪽으로 난 창이 있는데 저 창으로 사람이 들어갔다. 거기까지는 사다리를 놓았다. 이런 이야기와 그 창 안에 들어가면 안쪽은 저기까지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돌과 자갈로. 그래서 저 안쪽에서부터 위쪽으로 다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천체를 관측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건축물은 모양도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예전에 코카콜라 병이 병만으로 상당히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가졌던 기억이 있는데 이 건축물 자체도 너무 아름답고 신비스럽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전 신라시대 때 600년, 서기 600년 당시에 이 건축물이 과연 무엇을 했느냐 그 자체보다도 참 아름답고 신비한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건 이 첨성대가 생기고 난 이후에 천체 관측에 대한 기록이 10배 증가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체 관측에 쓰인 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추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학자들 간에 이견들이 많지만 그러나 이 건축은 분명히 오늘날까지 잘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재이자 또한 선배들의 지혜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멋있는 첨성대를 보고 또 첨성대의 야경까지 볼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멀리 월정교가 보입니다. 월정교는 참 예쁘게 복원한 다리에 해당됩니다. 저 모습이 신라 때부터 그대로 있었던 건 아니죠. 어느 날 언젠지도 모르게 월정교가 있던 자리에 월정교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이 자리에 월정교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 거기에서 발견된 어떤 유적들이나 유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월정교를 복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월정교의 복원에는 숨어있는 비화도 있습니다. 뭐냐면 경주가 워낙에 옛날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복원을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문제를 학자들 간에 굉장히 논란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원을 하다 보면 기록도 많지 않고 또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기도 부족하기 때문에 기껏 잘해놔도 학자들의 반대 의견에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해야 될 많은 복원 사업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황룡사 9층 답을 복원한다든지 또 사천왕사 같은 절을 복원한다든지 또는 무덤들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많은 문제에 있어서 또 이 남천에 흐르는 다리도 춘향교가 있고 월정교가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부담이 제일 적은 데가 어딜까라고 생각하고 복원한 것이 바로 이 월정교입니다. 그런데 월정교 밑에서 이제 월정교가 있던 자리에 어떤 그 석축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부서지면서 물 밑에 가라앉아 있던 기와장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리는 기와가 이렇게 얹혀 있던 이렇게 누각이 있는 누마루를 가지고 있는 다리였구나, 누교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누교의 형태로 이 복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록에 누교에 대한 기록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상상을 동원해서 복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쨌거나 굉장히 예쁘게 복원을 했습니다. 물론 이 복원의 형태를 보고도 학자들 간에 다른 생각들이 많아서 잘했다 잘못했다 여러 가지 설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경이 참 아름답고 지금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복원을 해서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이 월정교에는 얽혀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 건너편은 월성이고요. 월성이라는 것은 바로 왕이 살던 데죠. 그리고 이 건너편은 교촌인데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했던 옛날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원효대사죠. 원효대사가 요속공주에게 마음을 두고 어떻게 하면 요속공주와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러다가 바로 월정교에서 남천으로 빠집니다. 그랬을 때 왕의 신하들이 와서 원효대사를 요속공주의 요속궁으로 안내를 합니다. 거기서 옷을 말리고 그러다가 원효대사와 요속공주 사이에 설총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전해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김유신 장군과 말에 얽힌 이야기를 알죠. 김유신 장군이 천관녀라는 기생을 너무 좋아했었다. 그래서 매번 그 천관녀를 만나러 다녔는데 김유신의 어머니가 네가 큰일 할 사람이 그래서 되겠느냐라고 해서 천관녀의 관계를 끊게 되죠. 근데 어느 날 술을 먹고 무심코 말을 타고 가는데 말이 천관녀의 집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걸 알게 된 김유신이 내려서 말에 목을 친다라는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해서 지금은 만일 김유신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김유신은 아마 여론의 비난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동물학대죄, 그 다음에 여성 비하죄, 그 다음에 또 데이트 폭력. 보는 여자 앞에서 자기 여자친구 앞에서 말에 목을 뱉다라는 거는 그건 폭력에 해당되는 거죠. 오늘날 같으면 그랬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아름다운 이야기로 듣고 있는 거죠. 옛날 이야기 정도로. 어쨌거나 월정교에 얽혀있는 이야기는 그렇게
가슴 아프기도 하고 애달기도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얽혀 있습니다. 이제 월정교의 앞면서부터 누각을 지나서 이제 뒷면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생각입니다. 가실까요? 월정교의 남문 앞에 있습니다. 출입문이 있고요. 그리고 행랑을 지나서 북쪽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이렇게 복원을 해놓고 나니까 학자들 간에 이견이 많았던 것이 단청의 색깔이라든지 또 누각을 2층으로 만드느냐 단층으로 만드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란도 좀 많았습니다. 우선은 여기 현판을 보시게 되면 월정교라고 쓰여 있죠. 이 월정교라는 글씨는 신라시대 때 김생이라는 명필가의 글씨를 집자해서 그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북쪽으로 가면 최치원의 글씨가 또 집자해서 붙여진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행랑을 지나서 북쪽으로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정교 북문에 와 있습니다. 최초원의 글씨를 보면서 우리는 월정교의 투어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첨성대에서부터 월정교 오늘의 기행, 역사 기행 참 뜻깊었고 아름다운 기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교촌 마을의 아름다운 골목길로 들어가면서 인사하겠습니다.